네, 이번 시간에는 페이지 180페이지 중개계약 하자고요. 오늘 5장으로 들어왔죠. 바로 전 시간에 기본 윤리 해봤고 비밀 누설 금지 의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이런 거 하셨고요. 이번 시간에는 중개계약 두 가지를 합니다. 일반 중개계약과 전속 중개계약 두 문제까지 가능한 단원입니다. 먼저 우리 이제 중개계약은 두 가지 종류가 있고 저번에 우리 이제 기초 이론 과정에서 일반 중개계약과 전속 중개계약을 다뤘었는데 특징을 좀 말씀드렸었죠. 일단 일반 중개계약은 중개 의뢰인이 매도를 원하는 자가 여러 계공한테 중개를 의뢰할 수 있는 방식을 말했죠. 네, 여러 계공에게 중개를 의뢰할 수 있는 방식. 네. 그리고 그 계공 중에 중개 완성시킨 그 계공만 복비를 받게 되죠. 그래서 계공에게는 불리한 형태의 계약이다. 또 이렇게 중개 의뢰인이 여러 계공에게 의뢰를 하고도 교차로에 물건 내놓고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을 했다. 아무도 복비를 받을 수 없는 그런 형태의 계약이죠. 그래서 계공에겐 불리한 형태다. 저 의뢰인에게도 불리한 건 맞다. 유리한 형태는 아니다. 여러 계공에게 의뢰하면 거래가 빨리 성사될 것 같지만 저 계공들은 서로 밟고 나서서 적극적이고 성실한 중개를 하기라는 걸 기대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에게 불리한 형태의 계약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죠. 하지만 전속 중개 계약은 매도를 원하는 자가 한 사람의 계공에게만 의뢰하는 방식이죠. 그리고 유효기간을 정해두고 이 기간 안에 다른 계공에게 중개를 의뢰해서 거래했다면 이거는 위약이다. 갑한테 중개 보수에 해당하는 만큼 위약금을 줘야 된다. 위약금 줘야 되고 다만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있으나 이때 계공이 중개하면서 들었던 소요 비용은 일정 부분 주게 되어 있다. 계공에겐 유리한 형태죠. 보수도 보장되고 하지만 A에게도 유리한 형태냐? 그렇다. 저 계공은 나를 위해 적극적이고 성실한 중개를 하리란 걸 기대할 수 있고 또 제값 받으려고 노력할 것이고 근데 단점은 있지. 상대방을 쉽게 못 찾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보를 공개해라.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의 정보를 공개해라 이렇게 돼 있죠. 보통 정보망이 공개합니다. 정보망은 그 계공들만 가입을 하고 있죠. 있고 상대방을 누가 찾더라도 신속한 거래도 가능하게 된다. 이런 장점까지 다 가지고 있는 형태가 바로 전속중개계약이 됩니다. 일단 특징은 간략히 말씀드린 이렇고요. 법 조문 내용 들어가 보죠. 자, 181페이지 그 까만색 박스로 들어가세요. 여기는 법 조문을 좀 먼저 공부를 하는 게 더 이해가 잘 돼요. 법이 22조 갑니다. 법이 22조. 제목은 일반 중개계약. 제가 있는 부분 밑줄 쳐보세요. 중개 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같이 붙여 읽어봐요. 시작. 중개 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이게 현실적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의뢰인이 계공에게 찾아가요. 사장님, 나 우리 집 팔고 싶은데 사장님 사무실에 일반 중개계약서 있는 거 알아. 그 좀 하나 써줘.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계공이 이런 의뢰 받으면 깜짝 놀라죠. 얘 뭐니? 그러면서 혹시 학원 다녀요? 그럴 수 있죠. 네. 현실적으로 이런 의뢰를 받지는 않아요. 일반 중개계약서 써달라고? 네. 일반 중개계약서가 있는지도 몰라요. 심지어 이게 일반 중개계약인지도 몰라요. 근데 왜 이런 조문을 썼느냐. 밑에 1, 2, 3, 4 네 가지 읽어볼게요. 자, A가 갑한테 찾아와요. 나는 어디 아파트 몇 동 몇 호 살아요. 이게 뭐예요? 중개대상물의 위치. 딱 50평 살아요. 규모. 우리 집 5억에 팔아줘요. 거래 예정 가격. 이런 대화를 하지. 이런 대화를 하면 거의 대화는 끝나요. 계공은 알았습니다. 연락처 남겨주세요. 열심히 할게요. 이렇게 헤어져요. 그런데 세 번째,
거래 예정 가격에 대하여 정한 중개 보수. 자, 이 사람이 5억에 팔아줘 그랬어. 개공이 보비 200 준비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여기서 보비 얘기를 왜 합니까? 그런데 이럴 수 있나요? 개공이 보니까 요즘에 거래도 잘 되고 이 집을 내가 꼭 팔 수 있을 것 같은데 분명히 이 의뢰인은 다른 개공한테도 의뢰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의뢰인한테 제안을 해요. 이거 나한테 일주일만 맡겨달라고. 일주일만 맡겨주면은 내가 일주일 안에 꼭 팔아줄게. 이거 보비 200인데 내가 100만 받을게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의뢰인이 좋아요. 그랬어요. 그래서 네 번째, 개공과 의뢰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 이게 발생했죠. 발생했어. 그래서 이렇게 일반 중개계약이 체결됐지. 그리고 일주일 만에 정말로 개공이 그 집을 팔아줬어. 팔아줬어요. 의뢰인이 기뻐가지고 어우 사장님 정말 대단해요. 보비 200인데 100만 받는다고 그랬죠? 개공이 내가 언제요? 나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기억이 안 나요. 청문회 딱 그거잖아. 나 그런 적 없어. 200 줘. 이게 뭐냐? 바로 구두계약의 현실이야. 서로 그런 대화를 말로만 나누다 보니까 계약 내용 확정돼 있지 않아서 나중에 분쟁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첫 줄 다시 읽을게요. 22조. 중개 의뢰인은 내가 중개 의뢰한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필요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개공에게 우리가 방금 대화한 내용을 기재해 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런 조문이에요. 그러나 그래도 현실적이지 못해요. 그럼 이 조문은 과연 무슨 뜻이냐? 자, 의뢰인이 개공에게 우리가 방금 대화한 내용을 기재해 주세요 요청했다. 그럼 개공이 작성했다. 작성하면 의뢰 내용이 명확해질 것이지. 분쟁이 없겠지. 그러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서면화를 권장하는 거다. 서면화의 권장. 나중에 분쟁이 줄어들 테니까. 이렇게 서면화를 권장하는 거예요. 그런 거지. 자, 이 요청을 받았어, 개공이. 요청을 받았을 때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여야 한다라는 말은 없어. 법 규정이. 그러니까 작성할 의무는 있어, 없어? 없어요. 있으면 처음부터 있다고 하지 그냥. 뭐로 요청한다고 그래. 작성 교부할 의무는 없어. 다만 의뢰인이 개공에게 기재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만 돼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이 밑에 네 가지는 어떻게 하느냐? 네 가지는 일반 중개계약 체결 시 의뢰인이 개공에게 기재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인 거잖아요. 이 요청 사항이 아닌 걸 찾아라 이렇게 내기도 해요. 이거를 위가 수준이라고 외운다. 위가 수준. 자, 같이 해봐요. 뭐라고요? 위가 수준. 자, 위가 뭐예요? 위. 위치 및 규모, 가는, 거래 예정 가격, 수, 중개 보수, 준수하여야 할 사항이다. 그럼 이걸 어떻게 문제 얘기하냐면 제가 2번만 가지고 내볼게요. 자, 22조랑 법조문 붙여가지고. 자, 중개 의뢰인은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거래 예정 가격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5. 하나 더 3번 가지고 중개 의뢰인은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거래 예정 가격에 대해 정한 중개 보수를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5. 이런 식으로 내기도 해요. 그리고 기재 요청 사항이 아닌 걸 찾아라. 위가 수준 아닌 걸 찾으면 됩니다. 아니면 됩니다. 이게 바로 일반 중개계약의 법조문이다. 자, 바로 밑에 대통령령 19조 갑니다. 자, 대통령령에 뭐라고 돼 있느냐? 자, 대통령령 19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반 중개 계약의 표준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뭐 할 수 있다? 권장할 수 있다. 권장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근데 이제 일단은 이걸 하나 알아야 돼요. 자, 우리 국토교통부령. 자, 국토교통부령이 뭐냐면 시행규칙인데 자, 국토교통부령이라는 것이 뭐예요? 국토교통부 장관령이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령. 자, 근데 법에서 사용되는 모든 서식은 제가 어디 있다고 그랬지? 자, 모든 서식은 다 국토부령에 있다고 그랬죠? 항상 국토부령이 모든 서식이 다 정해져 있다고. 그럼 모든 서식은 누가 정하는 거야?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통령령 다시 가보면 국토부 장관은 어디다가 국토부령에다가 일반 중개계약의 표준 서식을 정해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 위임을 한 거야, 위임. 왜 그랬냐면 자, 처음부터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 의무가 있어 없어? 작성 의무가 없잖아요. 일반 중개계약 작성 의무가 없으니까 표준 서식이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 다만 기재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함으로써 서면화를 권장하고 있단 말이죠. 서면화를 권장하기 때문에 표준 서식이 필요하기도 하지. 그럼 표준 서식이 현재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대통령령에서 표준 서식은 국장이 정하니까 국장이 국토부령에 표준 서식을 정해 권장할 수 있다고 위임한 거야. 그럼 현재 이 말은 표준 서식을 꼭 정하란 말은 아니지. 정해서 권장할 수 있다. 그럼 현재 표준 서식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디를 가보면 된다. 국토부령을 가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밑에 국토부령 13조를 가보니까 13조를 가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19조 규정에 따른 일반 중개계약서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다. 그러니까 현재 국토부 장관은 일반 중개계약서의 표준 서식을 정했어 안 정했어? 정했어. 별지 제14호 서식으로 표준 서식을 정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표준 서식이 있다 없다? 있는 거지. 그럼 현재 국장은 표준 서식을 정해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 거지요. 권장하지만 권장하는 서식이니까 이걸 개공들이 작성할 때 이걸 꼭 사용할 의무는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건 뭐냐? 우리 문제 푸는 거니까 지금 이해는 것이었고, 자 문제 풀어보세요. 국토부 장관은 일반 중개계약 표준 서식을 정해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만 나왔어. 5야 그냥 19조를 그대로 내면 5야 그냥. 국토부 장관은 일반 중개계약 표준 서식을 정해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5. 자 하나 더 합니다. 법령에는 일반 중개계약서의 표준 서식이 정해져 있다. 5. 개공이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법령이 정한 표준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X 이렇게 풀면 됩니다. 사용할 의무는 없다. 자 바로 밑에 양거로 1번 본문 똑같이 적어드렸는데 의뢰인은 4가지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4가지를 기재한 위가 수준. 동그라미 2번은 이거 해설이야 해설. 작성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개공은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해 교벌 의무는 없다. 자 넘겨보세요. 표준 서식. 국장은 표준 서식을 정해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자, 근데 이제 동그라미 3번. 국토부령 13조에 따르면은 일반 중개계약서는 14호 서식에 따른다고 정함으로써 현재 국토부령에는 일반 중개계약서의 표준 서식을 정하고 있다. 다만 이는 권장 서식에 불과하므로 이걸 사용할 의무는 없다. 이걸 보존할 의무도 없다. 밑에 이제 표로 정리를 해놨죠. 표로. 제가 필기 안 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 의무는 없다. 표준 서식은 있다. 이걸 사용할 의무는 없다. 3년 보존 의무 없어. 정보를 공개할 의무 이런 것도 없어요. 다른 개공의 정보를 공개 이런 거 없었잖아요. 이게 일반 중개계약의 내용이에요. 현실하고 똑같아요. 현실하고 똑같습니다. 자, 정보를 공개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 일반 중개계약은 여기까지 알면 문제를 다 풉니다. 자, 이제 전속 중개계약으로 갑니다. 전속 중개계약. 이제 오른쪽에 그 182페이지 맨 밑에부터 오른쪽까지는 전속 중개계약을 좀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하는 거니까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자, 오른쪽에 법 조문이 있고 23조가 있고. 자, 넘겨보시죠. 184페이지부터 본문 시작합니다. 맨 위에 중개 의뢰인은 중개 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함에 있어서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를 정하여 그 개공에 한하여 당해 중개 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인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특정한 개공과 하는 중개계약이보다 전속중개계약이다. 의무계약이다. 한 사람의 개공하고만 해도 되고 다른 개공에게 의뢰하는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해도 된다는 거지. 의무계약이란 얘기예요. 자, 유효기간 잘 나옵니다. 시험에. 유효기간은 몇 개월이 원칙? 3개월이 원칙이다. 3개월. 이 동네 3자가 이따 또 나와요. 3개월이 원칙입니다. 다만 당사자, 개공과 의뢰인,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그럼 유효기간을 1개월, 6개월로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약정이 있으면 그게 우선하고 약정이 없으면 몇 개월? 3개월로 한다 이 말이에요. 네. 자, 이렇게 이제 전속중개계약이 체결됐는데 전속중개계약이 체결되면 양으로 3번 제목이 뭐예요? 개공의 의무가 있고 개공에게 의무가 있고 자, 오른쪽 페이지 쭉 내려가 보면 양으로 4번 중개 의뢰인에게는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다. 자, 개공에겐 의무가 있고 중개 의뢰인에게는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어. 이걸 지금부터 배우는 거예요. 다시 왼쪽 개공의 의무. 자, 전속중개계약은 국토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여야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표준서식 있다 없다? 있다.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 있다는 얘기지. 표준서식을 꼭 사용해야 돼요? 네. 의하여야 한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의하여야 한다. 그래서 법령에 정해진 표준서식을 꼭 사용해서 작성하라는 얘기예요. 자, 이걸 몇 년 동안? 3년 동안 보존해야 돼요. 3년. 3년간 보존하려면 3년간 살아남아야죠. 안 망해야 돼요. 3년간 살아남으면 성공하겠죠. 네. 그리고 밑에 반가로 2번. 정보를 공개할 의무도 있다. 자, 그렇다면 잠시 어디를 가느냐? 182쪽. 182쪽에 표를 보세요. 표. 비교된 표를 보니까 자, 전속중개계약은 표준서식 작성할 의무 있어. 표준서식도 있어. 그걸 사용할 의무도 있어. 정보 공개 의무도 있어. 보존도 해야 되고. 다 오해요. 그럼 양 계약의 공통점 뭐예요? 표준서식이 있다. 이거 하나만 공통점인 거지. 표준서식이 있다. 그럼 제가 이걸 비교해서 문제를 내볼게요. 자, 일반 중개계약서는 3년간 보존해야 한다. X. 전속중개. 또 일반 중개계약이든 전속중개계약이든 양 계약을 체결한 경우 모두 표준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X. 표준서식을 사용할 의무가 여기는 없고 여기는 있고 네. 법정서식이 있다는 것만 공통점입니다. 자, 이걸 잘 비교해 보시면 되겠고 다시 이제 184쪽 정보공개 의무로 가죠. 정보공개 의무. 자, 동그라미 1번. 개공은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중개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네. 자, 일단 하나씩 해보죠. 일단 7일 중요합니다. 7일. 왜 7일 이내라고 줬냐? 자, 오른쪽 페이지에 그 정보 공개 내용이 있죠. 박스에 몇 가지 있어? 7가지. 7가지를 분석할 시간이 필요하죠. 며칠? 7일. 하루에 몇 개씩? 한 개씩 분석하는 얘기. 7일이야. 다시.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자, 어디다가?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 또는 말이에요. 또는. 부동산 거래 정보망과 일간신문에 모두 공개해야 한다면 틀려요? 틀려요. 아니 뭐 소규모 의뢰받은 물건을 일간신문에 공개할 일 없잖아요. 일간신문에 하기도 해요. 뭐 큰 빌딩 같은 거 신문에 공개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어디 하겠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죠. 그러니까 7일 또는 2가지. 다만 비공개 요청이 있으면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의뢰인이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 몰래 팔아줘. 절대 공개하지 마. 몰래 팔아야 돼. 개공이. 아니 그 뭐 우리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공개하면 어차피 개공들만 가입하고 있으니까 사모님께서 모르실 텐데요. 우리 집사람이 개공이야. 공개하면 안 돼. 네? 여기서 비공개 요청이 있으면 공개해서는 안 된다. 비공개 요청이 없다면 7일 이내에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고. 자, 오른쪽 이어집니다. 2번. 개공이 중개대상물을 공개했어요. 그럼 중개 의뢰인에게 알려줘야지. 어떻게? 지체 없이 내용을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입니다. 7일 이내하고 지체 없이 바뀌면 안 돼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분석해서 며칠 안에 7일 안에 공개했으면 마음이 급하잖아. 의뢰인 못 빠지게 기다리니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돼. 문서로 해야 돼요. 말로 하면 안 돼요. 몸으로도 안 돼. 문서로 통지해야 돼. 3번. 앞으로 계속 2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상황을 또 문서로 통지해야 돼요. 2주일에 1회 이상이에요. 일주일에 2회 이상이 아니에요. 2주일에 1회 이상.
너무 자주 하면 오해해요. 네. 왜 자꾸 연락이 오지? 예, 오해합니다. 2주에 1회 이상 문서로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떤 정보를 공개할 거냐? 개공이 공개할 정보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 7가지가 있는데 이걸 제가 느려서 좀 9가지로 다시 쓰겠습니다. 법조문이 7가지거든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걸 느려서 다시 쓰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한쪽에 따로 필기를 해보세요. 박스 왼쪽에다가 써도 다 들어가요. 박스 왼쪽에 써도 다 들어갑니다. 자, 제목은 정보 공개 사항. 정보 공개 사항인데 제가 9가지로 쓴다고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중개대상물의 종류, 소재지, 지목 및 면적, 건축물의 용도, 구조 및 건축연도 등 중개대상물을 특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너무 길기 때문에 자, 특정이라는 글자만 뽑아냅니다. 특정. 이 특정을 다른 말로 중개대상물의 표시라고도 하고 또 중개대상물의 기본적 사항이라고도 하기도 해요. 앞으로 법조문이 있다 다 나오는 용어들이에요. 특정, 표시, 기본. 시작. 특정, 표시, 기본. 앞으로 특정, 표시, 기본 하면 눈앞에 뭐가 지나가요? 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건축연도, 용도, 구조가 휙 지나가는 거예요. 토지 대장이나 건축물 대장을 보면 나오는 것들이지. 예를 들어 아파트라면은 무슨 시, 무슨 동,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 면적 얼마 이걸 공개하는 얘기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자, 두 번째.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뭘 공개해라? 권리관계. 권리 이거만 딱 쓰죠. 등기부 떼서 권리관계를 공개하라. 당연한 거예요.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다가. 다만 각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 주소나 성명과 같은 인적사항은 절대 공개해서는 안 된다. 쉬운데 되게 잘 나와요. 최근에도 문제 나왔고 여러 번 나왔었어요. 자, 세 번째. 공법상의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 공법 이거만 쓰면 됩니다. 자, 이용 제한이라는 것은 이용 제한. 이 토지가 어떤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안에 속해 있느냐. 그 안에서 어떤 행위 제한을 받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용 제한이라고 해요. 자, 거래 규제는 토지거래 허가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토지거래 허가는 이 과목에 들어있죠. 이렇게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는 어떤 서식을 발급받아 보면 나오냐면은 메모 좀 해보세요. 공법 옆에다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라는 걸 발급받아 보면 나와요.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다. 세 가지를 제가 묻겠습니다. 세 가지를 제가 묶은 이유는 각종 공부를 발급받아 확인하는 항목들이에요.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등기부,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 자, 특정 권리 공법. 시작. 특정 권리 공법. 그렇게 외웁니다. 특정 권리 공법. 자, 우리 네 번째 신나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공급, 승강기, 설비, 오수, 폐수, 쓰레기, 처리시설 등의 상태. 너무 길죠? 이렇게 씁니다.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이렇게 쓰는 이유는 다음 주까지 가면 아시게 됩니다.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이런 것들 뭐라 한다고요?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다섯 번째는 벽면이나 도배의 상태. 자, 제가 4번, 5번 묻겠습니다. 샹태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샹태. 부드럽게 발음하세요. 샹태. 자, 여섯 번째, 환경 조건을 공개하시오. 환경 조건은 이렇게 씁니다. 일소진, 일조량, 소음, 진동, 일소진. 그냥 일소진이라고만 써놓으면 돼요. 일소진이 뭔지는 다음 주 가면 다 나와요. 네. 우리 저번에 기초이론 할 때 여기 했잖아요. 그때 그 강의를 들으셨으면 좀 훨씬 편하겠죠, 지금. 다 그때 적어드렸던 거예요. 환경 조건 일소진. 그때 되게 천천히 했잖아요. 자, 일곱 번째, 입지 조건. 입지 조건도 공개해라. 입지 조건은 도, 대, 차, 교, 판이라고 한다. 도대차, 교판. 도대차, 교판이 무언지는 다음 주에 나오지만
적을 필요 없어요 지금. 하나씩 읽어드릴게요.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및 의료시설, 도대차, 교판, 입주권, 환경, 입지. 제가 유사한것끼리 지금 묶고 있어요. 8번째는 거래 예정 금액. 거래 예정 금액을 공개하는데 8번만 이렇게 따로 묶어요. 이렇게 묶어요. 9번은 다른 색깔로. 9번은 공시지가. 공시지가를 공개해라. 그런데 공시지가는 임대차 하는 경우에는, 토지 임차를 하는 경우에는 이게 중요 항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시지가는 임대차에 관한 전속중개계약을 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 매매를 중개하는 경우는 공개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고, 임대차일 때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다 적었습니다. 적었고, 자, 이걸 일단 외우는데, 자, 외우는 방법은, 자, 공개사항은 8가지 더하기 공시지가다. 8가지 더하기 공시지가. 공개사항에는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자, 그럼 8가지는 어떻게 외우느냐? 자, 이게 준비 자세. 손을 펴보세요. 손바닥 저처럼 펴보세요. 손바닥 펴보시고, 자, 특정 권리 공법 해보세요. 시작. 특정 권리 공법. 자, 상태. 자, 환경 입지. 거래 예정 금액. 유사한 것끼리 묶었어. 공부를 통해 보는 특정 권리 공법. 건축물 안에 들어가 봐야 되는 상태. 자, 조건, 환경 입지. 또 얼마짜리 거래 예정 금액. 같이 보죠. 시작. 특정 권리 공법. 또 상태. 또 환경 입지. 그리고 거래 예정 금액이다. 셋, 둘, 하나. 같이 보죠. 시작. 셋, 둘, 하나. 다시요. 특정부터 시작. 특정 권리 공법. 또 상태. 또 환경 입지. 그리고 거래 예정 금액이다. 나중에 이런 속도로 외우셔야 돼. 특정 권리 공법, 상태, 환경 입지, 거래 예정 금액. 특정 권리 공법, 상태, 환경 입지, 거래 예정 금액 더하기 공시지가다. 노란색 중요하다. 자, 이것을 공개해라 이거지. 여기까지가 개공의 의무. 자, 양가로 4번은 누구의 의무? 중개 의뢰인에게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다. 자, 먼저 위약금을 지불해야 되는 의무. 자, 1번. 자, 유효기간 아까 얼마였어? 3개월. 그리고 3년 보존. 그래서 3자 2번 나왔잖아요. 3개월, 3년. 보존기간 3년이었고 아까. 자, 유효기간 내에 그 전속 개공 외에 다른 개공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한 경우 중개 의뢰인은 그가 지불하여야 할 중개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공에게 위약금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자, 핵심 부분은 중개 보수에 해당하는 위약금. 자, 7글자. 해당하는 위약금. 자, 같이 발음해요. 아주 강하게 발음해야 돼. 해를. 해당하는 위약금. 자, 다른 개공에게 중개 의뢰해서 거래했다. 얼마 준다? 해당하는 위약금. 자, 질문 드릴게요. 유효기간 경과 후 다른 개공에게 중개를 의뢰해서 거래했어. 위약금 준다. OX? X. 유효기간 내. 자, 해당하는 위약금. 자, 2번. 역시 유효기간 내에 그 개공의 속에 의하여 알게 된 상대방과 개공을 배제하고 거래 당사자 간에 직접 거래를 한 경우. 나쁜 놈이에요. 개공이 소개했더니 지들끼리 몰래 만나가지고 개공을 따돌리고 지들끼리 계약했다고. 이때도 똑같아.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위약금. 자,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위약금 주는 의무가 2가지. 뒤로 갑니다. 자, 동그라미 1번. 유효기간 내에 뭐 하셨어요?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거래를 한 경우 중개 의뢰인은 중개 보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개공이 중개 행위에 소요한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자, 이 문장 속에는 위약금이란 단어가 있어 없어? 위약금. 위약금이 없잖아요. 그래서 잘 들으세요. 자, 이것은 중개 의뢰인의 권리와 의무가 섞여 있는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중개 의뢰인은 유효기간 내라도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건 그 권리지, 권리.
자, 스발상이라고 그래. 뭐라고? 스발상.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 좀 발음을 좀 세게 하면 안 돼요. 스발상. 부드럽게. 스발상.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를 할 수는 있다 없다? 있어. 그건 위약은 아니야. 해도 돼. 다만 개공에게 한 푼도 안 주면 개공이 적극적으로 중개하면서 들었던 비용만큼 손해보니까 얼마 주자? 보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개공이 그 물건을 중개하다가 들었던 비용을 주도록 하자. 그럼 예를 들어서 개공이 제대로 중개를 했더라면 중개 보수는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대. 받을 수 있었는데 의뢰인이 그만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을 해버려서 스발상을 해버렸네. 그동안 개공이 그 물건을 중개하다가 소요했던 비용이 30이래, 30. 그럼 얼마 주지? 15? 그게 아니고요. 중개 보수의 이것에 얼마?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랬잖아요. 그럼 이것이 50%는 50만 원 범위에서 소요비용 30이 얼마? 30 이런 얘기고, 자, 70을 썼어. 그럼 얼마? 50 이런 얘기지.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디냐면은 일단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할 수 있다. OX, OO. 시험에는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를 할 수 없다. 그래서 X로 이미 출제된 거예요. 스발상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건 권리. 다음 얼마 준다?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이게 핵심이야. 50% 중요한 게 아니에요. 50%는 잘 안 헷갈려요.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이렇게 해요. 자, 노래 불러봐요. 어떻게? 범위에서. 저도 노래하잖아요. 여러분도 하세요. 안 들린다고 지금. 자, 크게 해봐요. 자, 들리게. 자, 어떻게?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이렇게 외웁니다. 이걸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자,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OX 이렇게 잘 낸다고. 뭐가 빠지면 안 돼? 범위에서 이게 빠지면 안 된다고. 자, 위반시 제재 1번. 뭐 지금 당장 외워야 되는 건 아니야. 나중에 행정처분 가면 그때 가서 다 몰아서 다 외워요. 자,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어. 근데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비공개 요청이 있었음에도 정보를 공개했어. 그러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임등취.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자, 2번. 개공이 국토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다. 3년간 보존하지 않았다. 업무정지. 동그라미 2번을 되게 틀리게 잘 내요. 이건 동그라미 2번은 순수하게 업무정지만 할 수 있는 사유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 가지고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러면 틀려요. 나중에 배우는데 전속중개계약 셔, 확인설명 셔, 거래계약 셔, 이 셔 관련은 다 순수 업무정지예요. 저는 오로지 업무정지만 주는 사유를 저는 순수 업무정지라고 이름을 지었어. 한 대 따라 하시면 돼요. 그냥. 순수 업무정지. 이건 오로지 뭐만 주는 거야? 오로지 업무정지만 줄 수 있는 사유예요. 그러니까 1번은 헷갈리게 내는 거지. 자,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으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X. 뭐만? 업무정지만 줄 수 있는 사유라고. 셔는 업무정지라고. 자, 오른쪽 페이지. 표준 서식 들어갑니다. 일반 중개계약서, 전속중개계약서의 서식도 시험이 나옵니다. 187, 188은 일반 중개계약서, 189, 190 여기는 전속중개계약서. 자, 187로 갑니다. 일반 중개계약서. 맨 위에 매도, 매수, 임대, 임차 중에 만나서 체크했겠지. 자, 밑에 본문. 중개 의뢰인은 갑인데 갑은 이 계약서에 의하여 뒤쪽에 표시한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개공 을에게 의뢰하고 개공은 이를 승낙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일반 중개계약이 체결되지. 자, 1번 제목에 색칠해. 제목. 형광펜 필요합니다. 형광펜. 제목에 색칠합니다. 개공의 의무. 개공의 의무 색칠합니다. 자, 본문에 밑줄치지 마세요. 자,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이게 의리는 의무가 있다고 이런 거는 안 중요해요. 이거 있잖아. 할 말 없어 쓴 거야. 할 말 없어서. 비워놓기는 좀 뭐하니까. 그래서 계공은 거래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데 이게 계공의 의무야. 계공의 의무. 자, 2번 제목은 아주 중요해요. 제목에 잘 색칠해요. 중개 의뢰인의 권리 의무. 중개 의뢰인에게는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다. 자, 반가로 1번. 반가로 1번은 권리예요. 권리. 자, 반가로 1번 왼쪽에다가 권리 이렇게 써보세요. 중개 의뢰인은 이 계약에도 불구하고 중개대상물의 거래에 관한 중개를 다른 계공에게도 의뢰할 수 있다. 이거 우리 잘 알고 있는 일반 중개계약의 특징이잖아. 이게 권리. 자, 2번이 더 중요해요. 반가로 2번이. 중개 의뢰인은 계공이 맨 끝에 확인 설명 의무를 이행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이 문장 되게 잘 내요. 이건 의무예요. 의무. 다시 읽겠습니다. 의뢰인은 계공이 확인 설명 의무 이행하는데 협조해야 한다. 다음 주 우리 확인 설명 배우면 아는데 그 집주인한테 직접 물어봐야 확인할 수 있는 항목들이 있어요. 뭐 수도, 전기, 가스, 소방 등의 상태랑 벽면도 배상 이런 것들은 직접 물어봐야 되잖아요.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얘한테 설명을 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내가 좀 자료 좀 요청하면은 협조 좀 하여야 한다. 이런 의무예요.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다. 자, 3번 유효기간이 좀 안쪽으로 들어왔는데 바깥으로 빠져야 돼요. 반가로 1, 반가로 2, 반가로 3이 아니에요. 유효기간이 지금 프린트가 잘못됐습니다. 유효기간은 그냥 3번입니다. 1번 계공의 의무, 2번 의뢰인의 권리 의무, 3번 유효기간이 있게 됩니다. 자, 3번, 4번, 5번을 묶어보시겠어. 3, 4, 5. 3, 4, 5 이렇게 묶어서 정리하는데 자, 유효기간, 중개보수, 손해배상 책임. 그래서 유중배라고 외운다. 유중배. 자, 유효기간 또 중개보수 또 계공의 손해배상 책임. 유중배라고 외운다. 그 김중배 친구 있잖아. 김중배 친구. 내가 다이아몬드가 좋냐? 내가 좋냐? 당연히 다이아몬드가 좋지. 유중배. 유효기간, 중개보수, 손해배상 책임. 이렇게 유중배를 외우는 이유는 이따 아시게 됩니다. 자, 유효기간 갑시다. 유효기간은 당구장 표시 3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의뢰인과 계공이 합의로 별도로 정한 경우는 그 기간에 따른다. 유효기간 서식에 있네요. 자, 중개보수는 뭐냐면 지금 복비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거래계약이 성립되면 이만큼 주기로 하자라고 미리 적는 거예요. 복비 더 받을까 봐. 중개보수를 미리 약정에 적는다는 얘기야. 자, 5번 계공의 손해배상 책임. 손해배상 책임 아직 밑줄 치지 마시고 자, 계공이 다음의 행위를 했으면 의뢰인에게 손해를 배상해라.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중개보수나 실비를 과다 수령하면 차익을 환급해라. 또 확인 설명을 소홀히 해 재산상 피해를 발생하게 했으면 손해액을 배상해라. 이 두 가지가 있다는 정도는 눈에 익혀놔야 돼요. 계공의 손해배상 책임은 두 가지가 있다. 복비, 실비, 과다 수령, 차익을 환급해라. 확인 설명 소홀히 해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다. 손해배상해라. 유중배 해보죠. 유중배. 유는요. 유효기간. 중개보수. 배. 손해배상 책임. 자, 6번. 6번에 그 밖의 상 밑에 밑줄 치세요. 이 계약에 정하지 않은 상에 대하여는 갑과 의뢰인이 계공과 의뢰인이 합의해서 별도로 정할 수도 있다. 별도로 정할 수 없다 하면 틀려요. 별도로 정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두통 작성 써 있고요. 밑에 계약자. 계약자 보면 중개 의뢰인은 갑, 계공은 을인데 어디 좀 하냐면 그 개업 공인 중에서 쭉 따라가면 서명 또는 인 있을까요? 서명 또는 인. 거기다가 좀 적으세요. 적으세요. 거기에다가 서명 및 날인 이게 들어가면 틀려. 서명 및 날인 들어가면 틀리고 뭐 지금 처음 공부하시는 분이시라면은 뭐 이런 것도 문제가 되나 싶지만 한번 공부를 좀 해보셨거나 아니면 다음 주까지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서명 및 날인이 중요하다는 걸 아실 거예요. 및 들어가면 틀려요. 서명 또는 날인 이게 오해예요. 자, 미리 정립해 보면은 다음 주에 우리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와
거래계약서를 공부하게 되는데 이게 중개 완성의 결과물이잖아요.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 업무를 수행한 소공이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개공이 작성했으면 개공이 서명 및 날인, 소공이 작성했으면 함께 서명 및 날인. 서명 및 날인 들어가는 건 이거 두 가지 말고는 없어요. 이 두 가지 말고는 공인중개사법이 없어요. 중개 완성 결과물에만 서명 및 날인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일반 중개계약서에 및 하는 게 아니라고요. 시험은 어떻게 되기도 하냐? 개공은 일반 중개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틀려요. 틀립니다. 그리고 일반 중개계약서에는 소속 공인중개사도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밑에다가 여백에다 뭐라고 쓰냐면 소속 공인중개사의 서명 또는 날인 이 말 들어가면 틀린다고 문제를 풀어라.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를 접수했다고 중개 업무를 수행했다고 소속 공인중개사가 일반 전속중개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틀려요. 틀립니다. 서명 및 날인해도 틀리고 개공은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도 틀리고 소공이 나와도 틀린다고. 제가 미리 다 말씀드립니다. 이게 되게 시험에 나오긴 한다는 걸. 서명 및 날인은 여기에만 있다고. 여기에만. 자, 뒷장 가보세요. 뒷장 가보면은 권리 이전용이라고 써 있는 게 좀 큰 글씨로 있을 거예요. 권리 이전용은 매도 임대를 권리 이전 의뢰인이라고 해요. 소유권 이전, 임차권 이전을 하고 싶은 사람이니까 권리 이전 의뢰인 하면은 매도 임대 의뢰인. 좀 내려가시면 중간 밑에 권리 취득용, 매수 임차 의뢰인을 취득 의뢰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매도 임대 의뢰인을 만나면 위쪽을 채우는 거고 매수 임차 의뢰인을 만나면 아래쪽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내기도 해요. 일반 중개계약서는 권리 이전용과 권리 취득용으로 구분되어 있다. 5. 이렇게 내기도 해요. 자, 이전용은 뭐냐? 집을 팔러 왔잖아요. 그래서 소유자 체크하고 소유자, 그다음에 표시가 뭐냐면 아까 이거죠. 특정 표시 기본, 종료, 소재지, 지목, 면적 이런 거 표시. 그다음에 그 밑에 권리, 세로로 쭉 내려오시면 돼. 권리. 그다음에 거래규제 공법이 있는데 공법, 그 밑에 중개 의뢰 금액. 자, 이 5가지입니다. 5가지. 집 팔러 왔잖아요. 너 누구니? 표시, 어디 사니? 권리, 저당권 융자 있니? 공법,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니? 중개 의뢰 금액, 얼마에 팔 거니? 이거잖아요. 그래서 표시, 권리, 공법, 당신 얼마에 팔 거야? 자, 시작. 표시, 권리, 공법, 당신 얼마에 팔 거냐? 이렇게 외웁니다. 다시 시작. 표시, 권리, 공법, 당신 소유자, 중개 의뢰 금액 얼마에 팔 거야? 표시, 권리, 공법, 당신 얼마에 팔 거냐? 자, 밑 취득용 갑니다. 취득용은 다 희망 들어가. 희망 벌거래 종류, 취득 희망 가격, 희망 지역, 희망자가 다 들어가요. 그래서 이전용에 희망 들어가면 틀리니까 취득용에 다 희망자가 들어간다. 예를 들어서 매도 임대 의뢰인과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희망 물건의 종류를 적어야 한다. X. 그건 매수 임차 의뢰인과 할 때죠. 이렇게 해서 일반 중개계약서를 마치고 자, 오른쪽 전속 중개계약서 가는데 일반 중개계약서 이제 비교하는 과정을 같이 하시게 될 거예요. 자, 글씨가 좀 작은데요. 자, 1번 제목 개공의 의무. 색칠하세요. 개공의 의무. 자, 그러면 양서식 비교해 보면은 제목은 같아요. 제목은 같은데 내용은 달라요. 자, 내용 읽어보는데 핵심만 딱딱 미착하면 돼요. 아까 다 본문에서 배웠던 거예요. 개공은 2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상황 문서로 통지. 그다음에 7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 공개. 정보를 공개했으면 어떻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 비공개 요청했으면 공개하지 마라. 좋아. 세 번째 의무는 개공은 확인 설명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라. 알겠어. 결국은 양서식을 비교하는 거예요. 187과 189를 비교해 보면은
개공의 의무 제목은 같아요. 제목은 같은데 내용은 달라요. 내용은 다릅니다. 자, 다음 2번. 2번은 중개 의뢰인의 권리 의무. 이것도 제목은 같죠. 양서식이. 중개 의뢰인의 권리 의무, 중개 의뢰인의 권리 의무. 제목은 같아요. 제목은. 자, 가봅시다. 중개 의뢰인의 권리 의무에서 자, 1번. 반가로 1번. 다음 각호 중에 1과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뢰인은 그가 지불하여야 할 중개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공한테 위약금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아까 우리 배웠던 거예요. 밑에 1과 2가 뭐냐. 유효기간 안에 다른 개공에게 중개 의뢰해서 거래했다. 유효기간 안에 개공의 소개로 알게 된 상대방과 개공을 배제하고 당사자가 직접 거래했다. 아까 해당하는 위약금 줬잖아요. 다시 좀 위로 올라가서 다만 3호의 경우에는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개공이 중개 행위를 할 때 소요된 비용을 지불해라. 그것이 뭔데? 스발상이잖아요.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 이것은 권리였죠. 권리.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할 수 있는 건 권리. 다만 50%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을 주는 것은 의무. 자, 반가로 2번. 잘 색칠합니다. 반가로 2번. 의뢰인은 개공이 확인 설명 의무 이행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이 문장이 일반 중개계약서에도 있었나요? 보세요. 187과 189를 비교해 보면은 이 문장이 똑같이 있다는 걸 알 거예요. 자, 중개 의뢰인의 권리 의무에서 반가로 2번. 187쪽. 187쪽이요. 중개 의뢰인의 권리 의무 반가로 2번. 의뢰인은 개공이 확인 설명 의무 이행하는데 협조해야 한다. 다음 189. 2번의 그 의뢰인의 권리 의무 반가로 2번. 의뢰인은 개공이 확인 설명 의무 이행하는데 협조해요. 이게 유일한 공통 문장이 현재까지 유일한 공통 문장이다. 자, 그러면 양서식에는 중개 의뢰인은 개공이 확인 설명 의무 이행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5. 이거 말고는 다 다르죠. 현재까지는 다 다릅니다. 어떤 게 일반이고 어떤 게 전속인지 보면은 쉽게 구분은 됩니다. 공통 문장도 있더라. 자, 3, 4, 5번. 3, 4, 5번 아까처럼 이게 묶어요. 3, 4, 5번. 3번, 4번, 5번 묶어서 아까 뭐라고 배웠지? 유, 중, 배 똑같아. 양서식이 똑같아. 유효기간 원칙 3월 달리 정할 수 있다. 중개 보수 적는다. 개공의 손해배상 책임 똑같아. 자, 문제 내볼게요. 양서식상 정해진 유효기간에 관한 내용은 동일하다. 5. 양서식에는 중개 의뢰인과 합의한 중개 보수를 기재한다. 5. 양서식에 정해진 개공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내용은 동일하다. 5. 똑같아요. 6번도 똑같아요. 이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둘이 합의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맨 밑에 개공, 서명 및 날인 하면 틀린다고 그랬지. 서명 또는 날인. 뒷장도 똑같아요. 권리 이전용, 저 밑에 권리 취득용 똑같아요. 양서식은 그래서 아까 3번 유효기간부터 맨 끝까지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1번 개공의 의무 제목 같고 내용 다르고 2번 중개 의뢰인의 권리 의무, 중개 의뢰인의 권리 의무 다른 것도 있고 같은 것도 있고 같은 문장은 개공이 확인 설명 의무 이행하는데 의뢰인은 협조해야 한다. 나머지는 다 똑같고 이렇게 비교하는 작업을 하셔야 돼. 지금 이 서식 부분이 오늘 처음 공부하는 건데 이 서식 부분은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강의를. 이 부분만 따로. 앞에 있는 내용은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이 부분 서식 부분은 이렇게 몇 번 반복해서 해봐야 아직 처음 들으면은 왜 부담돼? 언제 이런 걸 다 공부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더 들어보고 한 번 더 들어보면은 문제 포인트가 어디인지 딱딱 알게 돼요. 알게 되고 문제를 풀어보면 문제가 잘 풀려요. 잘 풀립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꽤 많은 내용을 했어요. 벌써 190페이지까지 왔고 우리 이제 오늘 중개계약 2개 했고 다음 주에는 이제 확인 설명 또 중개 완성, 확인 설명서 작성, 거래계약서 작성으로 쭉 이어집니다. 한 주간 이제 주말이 좀 춥다고 하네요. 근데 이제 크리스마스니까 크리스마스 즐겁게 잘 보내시고 이제 연말입니다. 각종 모임도 있고 그러겠네요. 즐거운 연말 보내시고
다음 주에 우리 또 만나요. 네, 수고하셨습니다.